각시백의 고려사, 오늘은 500년 고려사, 정확히 얘기하면 474년인데요. 이 기나긴 고려사 역사의 긴 여정을 마감할 시간입니다. 500년 고려사의 폐막 과정, 마지막 시간 열겠습니다. 자, 이 정몽주의 반격으로 이 정도전과 이 조준의 목은 이제 위태로움에 처하게 되고, 이 와중에 또 이성계는 낙마에서 누워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실로 급박한 상황이에요. 여기에 이제 드디어 해결사가 등장합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이제 하루 이틀만 더 지났다고 한다면 모든 이 역성혁명 세력의 이제 그동안의 계획이나 모든 것들은 다 물거품이 될 만한 그렇죠. 네. 그야말로 긴급한 상황이었는데 음, 이런 긴급한 상황을 긴급하게 이해하고 긴박한 대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 인물이 있었는데 바로 아들 이방원입니다. 네. 이방원은 이때 이제 어머니가 돌아가셔가지고 거기에서 그 영유살이를 하고 있었는데 흘러가는 정서를 잃고는 곧바로 아버지에게 달려가서 아버지가 이제 해주에서 쓰러졌잖아요. 이제 개성으로 돌아가야 됩니다라고 재촉을 합니다. 네. 어쨌든 이제 아들의 간곡한 설득으로 해서 아버지는 그 개경으로 돌아오게 되면서 일단 정세에는 새로운 긴장이 조성이 되겠죠. 네. 왜냐하면 그 이성계가 해주에 있는 거하고 개경에 있는 거하고는 완전히 그러니까 차원이 그 다른 무게감이 문제예요. 전혀 예, 다른. 예, 예. 예. 그래서 이방원은 아버지에게 이 지금 정몽주가 사주에서 정도전하고 조준의 목이 위험에 처해 있으면 아주 위급한 상황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이성계는 죽고 사는 문제는 천명에 달려 있다. 네. 너가 함부로 경고망동하지 말라 하고 특별한 반응을 보이지는 않아요. 네. 근데 이방원은 이거 정말 위기 상황이고 뭔가 이 시기를 놓치면 끝장이라는 판단으로 그 측근들하고 이제 정몽주 제거를 논의를 하게 돼요. 근데 그 중에 그 이성계 집안의 사위인 변중양이라는 인물이 있었는데 네. 이 사람이 정몽주의 제자예요. 음, 항상 또 역사에서 또 고발하는 사람 등장하거든요. 맞습니다. 정몽주를 찾아가서 이방원이 지금 어르신이고 지금 제가 할 계획까지 지금 세우는 걸로 내가 알고 있다. 그러자 이제 정몽주는 오히려 그러면 내가 그 상황을 확실하게 파악을 해보겠다. 설마 자기를 죽일 줄 알았으면 뭐 찾아가지는 않았겠죠. 그러면서 이 정몽주는 직접 내가 상황을 살펴보겠다라면서 그 특히 또 이성계가 이때 그 낙마 사고로 이제 개경에 누워 있으니까 문병을 핑계 삼아 이성계를 찾아가게 됩니다. 근데 이 천하의 그 정몽주가 이 변중량으로부터 이 이방원이 자신을 제거하려고 한다. 이런 얘기를 듣고 뭔가 준비 없이 그렇게 내가 한번 가서 살펴봐야지. 또 마침 병문안도 가야 하는데 이렇게 그냥 빈몸으로 이 호위 무사도 없이 이렇게 쑥 가는 거 이거 조금 이해가 좀 안 가는 상황인데 좀 아니했다는 생각도 좀 드는데 그런 건 좀 어떻던가요? 저는 좀 생각이 다른 게 네, 만약에 이제 호위병을 끌고 간다. 네, 뭐 몇 명이 데리고 갈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한 10명 이상 데리고 가면 무슨 공격하러 가는 것 같을 테고 그야말로 몇 명 호위무사 데리고 가는 수준일 텐데 네, 그 몇 명을 데리고 간다고 정몽주가 안전할까요? 어차피 정몽주가 지금까지 온 거는 그런 어떤 군의 힘, 병력의 힘 이런 것으로 온 것이 아니라 이성계 측이 갖고 있었던 애초의 구도 최대한 사건 일으키지 않고 조용히 민심의 지지를 얻어가지고 흥경으로부터 아주 평화롭게 왕위를 양보받는 것 이것이 이들의 이제 기본적인 구상이었단 말이죠. 정치력으로.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조진이 날아가고 뭐 정두전이 날아가고 한 이때까지도 무리수를 두고 있지 않은 거였습니다. 이성계 한마디면 곧바로 군이 움직여서 저들을 바로 제압해버릴 수 있죠. 얼마 전에 있었던 우리 비상경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이들은 강한 힘을 병권을 완전히 장악했으니까. 네. 때문에 정몽주로서는 어차피 이제 이성계 측이 자신을 제거하려고 하는데 언제든 제거할 수 있다는 건 충분히 알았고 네. 오히려 혼자 감으로 해서 이쪽 상황을 제대로 한번 봐야겠다라고 판단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들이 무리수를 더 버리면 정몽주로서 사실 카드가 없죠. 그걸 저는 감안하고 갔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상 결국은 이제 피살당하는 거에 관점에서 보면 자신의 안위의 문제인 건데 그렇습니다. 내 안위가 이건 좀 불안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은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정몽주의 주변에 그 측근들이 얼마나 많아요. 네. 그러니까 자기를 죽이려면 능히 죽일 수 있을 거라 그 정도는 충분히 예상했지만 예. 실제 이날 죽일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았겠죠, 물론. 네. 근데 이제
이방원이 대단한 거는 바로 그날 그러니까. 저러기에다 돌아가는 길에 바로 그러니까. 해체해버린 네, 것이 상대방이 뭐 전혀 상상하지 못하는, 네. 생각조차 못하는 이런 상황에서 이제 실행을 한 거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람을 저렇게 이제 테러한 것을 가지고 대단한 판단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긴 합니다만은 예. 어쨌든 이 정몽주에 의해서 완전히 판이 바뀐 이 상황을 뒤집어 엎을 수 있는 길은 정몽주를 제거하는 것 이거 외에는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체 없이 이방원은 그러한 판단과 결정을 내렸고 실행을 한 것이죠. 근데 어쨌든 그의 죽음으로 인해서 그동안에 이제 새롭게 조성됐던 정세는 다시 한번 완전히 정반대로 뒤집히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 정몽주라는 구심점이 사라지니까 오히려 이 세력에 대한 국문이 이제 제기되었고 그 네. 과정에서 정몽주 이색 우현보가 이제 이승인과 그 아들 이종학을 이승인과 이색의 아들 이종학을 보내 이성계가 낙마하여 그 이럴 때가 이쪽에서 먼저 선수를 쳤다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조준 등을 제거해야 일을 도모할 수 있다. 그런 자백을 이제 받아냈다라는 거죠. 이 자백을 근거로 해서 이색, 우현보, 이승인 바로 이제 소위 말하는 정몽주 세력, 반 이성계 세력을 모두 이제 국문한 뒤 유배를 보냈고 반면에 이 정몽주가 공양을 움직여가지고 정도전 유배 보냈다 그랬잖아요. 그 조준, 정도전과 같은 유배되었던 인물은 또 화려하게 이 컴백을 하는 완전히 이제 종국이 반전되는 바로 그런 계기가 된 게 이 정몽주 격살 사건이었습니다. 예. 결국 이제 정몽주 머리는 효술에서 이제 걸리게 되는데, 그 정몽주에 대해서 사과는 이렇게 평합니다. 정몽주는 천품이 지극히 빼어났고 지혜와 용기가 전륜했다. 이때 나라에 사고가 많아 기무가 번거롭고 많았는데도 봉주는 큰일을 처리하고 결단하는데 말소리와 얼굴빛이 변치 않고 바로바로 처리하되 적당함을 얻으니 가히 왕천하를 보좌할 만한 재주라 일컬어졌다. 어쨌든 이제 정몽주라고 하는 인물은 이 외에 경세가로서도 굉장히 업적들이 많습니다. 도성내에 오부학당, 교회엔 향교를 세웠고 또 의창을 세워서 궁핍한 사람들을 구제했고 수참이라고 한 걸 세워서 조언을 편리하게 한 것도 다 정몽주가 한 일인데요.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을 뛰어넘는 정몽주의 가장 빼어난 역량은 저는 그 어떤 충신의 상징으로서의 약간 그런 뭔가 형용화된 일편단심 정몽주 이걸 넘어서서 절대적인 권력자 이성계를 상대로 정말 사실상 단신으로 벼랑 끝까지 몰아붙일 수 있었던 그의 정치적 힘 이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당시 이제 이성계는 정권만이 아니라 군권을 다 장악하고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이를 상대로 뭘 한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웬만한 사람들 속에서는 상상 밖의 영역이거든요. 그렇죠. 하지만 정몽주는 그들의 약점과 틈을 보았고 또 자신이 취할 수 있는 가장 큰 장점 바로 공양왕이 어쨌든 왕조를 유지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점 이것에 기대서 공양왕의 손을 잡고 자신의 정치적 판단과 추진력으로 이어갔던 일들을 정말 이성계를 정말 파멸 직전까지 몰아갈 수 있었던 그런 것이었다고 보여지고 어쨌거나 정말 대단한 정치적 역량이다라는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방원이 이제 정몽주를 격살할 때 이성계가 상당히 화를 내고 분개합니다. 너 왜 쓸데없는 짓 하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성계는 정몽주를 정말 새로운 왕조에 함께 정도전, 정몽주 투탑 체제로 가려고 했는데 그 아들 방원이 그런 정말 독자적인 행동으로 그래서 이 고려 말에 이 조선 건국되는 과정에서 방원이 완전히 팽당해요. 이성계한테 그 불신을 얻어서 정말 예측하지 못했던 이 사건을 일으켜서 이제 반전을 일으켰. 이방원 잠깐 좀 짚어봐요. 예, 그 정말 이성계 세력에는 정몽주처럼 탁월한 정치적 영향을 가진 이방원이 이제 있었던 거죠. 이 예리한 상황 판단 그리고 민첩한 대응으로 그 당시에 최고의 인물 정몽주를 제거했어요. 이때 나이가 26밖에 안 돼요. 26. 예, 정말 젊은. 당시에 내노라던 인물 중에 가장 젊고 나이 차이가 상당히 있네요. 그렇죠. 네. 이 결과적으로 보면 청년이네. 위기에 처한 아버지는 물론 역성혁명 세력 전체를 위기에서 구한 이런 공에도 불구하고 그 앞에서 잠깐 소개했지만 아버지한테는 상당히 요거도 먹었다라.
자, 이 정몽주가 효수되고 석 달이나 지난 시점인데요. 이 불안과 두려움에 휩싸였던 이 공양왕이 출구를 이제 모색하는데 어떤 수를 두는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예, 공영으로서는 지금 뭐 납작 엎드리고 막 달하라 그러면 절하고 뭐 시행하라면 죽는 신유기라도 하면서까지 어쨌든 이 자리를 지켜야 한다라는 생각이었을 텐데. 어떻게 보면 폐위의 직전에 몰린 거예요. 그죠? 그렇죠. 네, 상황 왜냐하면 자체가. 그 전까지 어쨌든 정몽주의 건의에 따라서 자신이 벌인 일들이다 보니까 예. 당장 자기가 이제 폐위되거나 혹은 그 이상의 음. 죽음을 맞거나 해도 이상할 게 아닌 그렇지. 상황인데 예. 그런 상황에서 지금 뭐 석 달이 지나는 시간이었으니까 이 석 달 동안 얼마나 정말 마음이 졸이고 그렇죠. 힘들었겠습니까? 예. 그래서 어느 날 사예 조용과 그리고 이제 이방원을 불러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성계와 군신 동맹을 맺으려 하니 이 시중의 의견을 듣고 그 초안을 잡으라. 뭐 기상천외한 발상이죠. 임금과 신하 간에 동맹을 맺으려고 한다라고 하는 이에 대해서 이제 조용히 이렇게 답변합니다. 맹서는 중요한 것이 아니어서 선인이 싫어하는 바입니다. 열국이 동맹하는 것은 옛날에 있었지만 임금과 신하가 동맹하는 예는 없나이다. 이 조용의 답변이 정말 흥미로워요. 그래요. 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은 뭐 열국이 동맹하는 것은 있었지만 다음에 또 생략된 말이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또 아무리 동맹했다 하더라도 상황에 따르면 얼마든지 깨지는 게 동맹이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맹서 자체가 사실상 특별한 의미가 없다. 네. 이런 얘기를 하는 그래서 거잖아요.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고 네. 한 것이죠. 사실상 반대를 했는데 뭐 이제 막 그 군대에 몰리고 몸이 다른 이제 공양으로서는 신하들 윽박질러서 산소리하지 말고 가서 초안을 잡아와 하면서 이제 시키게 되죠. 네. 그래서 그 초안에 보면 뭐 이런 내용이 이제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하늘이 위에 있고 땅이 곁에 있으니 자손대대로 서로 해치는 일이 없을 것이다. 만일 내가 경을 저버린이 있다면 이 맹세가 증거가 될 것이다. 이렇게 해서 그래서 이제 공양왕으로서는 사실 정몽주 죽은 후에 뭐 여러 달이 지났지만 큰 일은 안 일어나니까 불안한 거예요. 불안하니까 이런 식으로라도 살 길을 찾겠다라는 의미에서 군신동맹이라는 본인 입장에서 상당히 묘수를 쓴 거죠. 자, 이렇게 이 군신동맹의 초안으로 이 나름대로 출구를 모색했던 공양왕. 이때 그 상황하고 나서 바로 이제 일주일 후의 일인데 마침 이날이 공양왕이 이제 군사동맹의 협약식을 하러 내 이제 이성계 집으로 가겠다라고 얘기한 날이에요. 네. 네. 공양왕은 이때까지만 해도 이제 이성계하고 가서 뭔가 이제 새롭게 잘해보자라고 하려고 했던 참에 바로 그날 그 시각에 또 다른 역사적 장면이 한편에서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대국령을 필두로 해가지고 백관들이 이제 대비전에 몰려갑니다. 당시 대비는 이제 왕대비 안씨, 네. 우리 예전에 보았던 공민왕의 이제 여러 비 중에 하나고, 대비전에 와서 이제 공양왕의 폐위를 신하들이 요청하게 됩니다. 뭐 대비로서의 아무 힘이 없으니까 그걸 그대로 받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왕과 청왕의 폐위를 했던 것처럼 이번엔 다시 왕대비는 공양왕을 폐하는 교지를 내리게 됩니다. 사실 뭐 이거 자체가 따지고 들어가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한 나라의 임금이 가장 그 나라의 이제 그 넘버원인데 대비가 그 왕을 폐위한다는 것 자체가 말은 안 됩니다만은 어쨌든 이 역사혁명 측으로서는 취할 수 있는 가장 그래도 확보할 수 있는 최선의 명분으로 이제 폐위 교서를 받아든 것이죠. 폐주는 나와서 왕대비의 교시를 들으시오. 이렇게 막 나오니까 완전히 이제 당황해요. 그래서 이 엎드려서 눈물, 아까 또 나왔지만 정말 눈물이 주특기입니다. 눈물을 또 흘리면서 왕대비의 교시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 뭐 훗날 이제 공양왕이라고 이제 공손히 양보한 왕이라는 시호를 얻었지만 사실은 끝까지 정말 거부하다가 어쩔 수 없이 결국은 뭐 실질적으로 양이지만 폐위된 그런 왕이죠. 자, 이 공양왕이 즉위 4년인 1392년 7월 12일입니다. 저 폐위된 날이. 그리고 그 12일 날 폐위되고 데뷔 전에 이제 옥세가 회수된 거죠. 그죠? 네.
그리고 나서 새로운 주인을 만나는데 4일이 걸렸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기록에 보면 왕위를 수락한 것은 7월 16일. 그리고 네. 그 당시에 이제 백응영을 비롯한 대신들이 이제 이성계 집을 찾아가요. 네. 그래서 그때 이제 뭐 처음에는 이성계가 한사코 거부하는 퍼포먼스를 보이죠. 내가 막 몸이 건강했다면 말을 타고라도 내가 달아났을 텐데 막 경들이 왜 이러냐 이렇게 하다가 결국 뭐 형식상으로는 마지못해 그 청을 받아들이는 그런 과정을 거치고 그 다음 날인 7월 17일 즉위식을 올리게 됩니다. 500년 고려사를 마무리하면서 일단 어떤 생각들 좀 하시는지 일단 좀 마무리 발언들 좀 해주시죠. 예, 우리가 이거 시작한 지 이제 만 2년이 됐어요. 예, 예. 참 긴 시간이었고, 뭐 어쨌든 시원합니다. 이 책을 끝냈을 때와는 또 다르게 네, 네. 아주 개운합니다, 이제. 그러니까 이제 뭐 방송 이렇게 계속 보신 분들은 잘 모르셨겠지만 사실 요 2년 하는 그 과정에서 정말 우리 저 3명 모두 한 번씩 뭐 조그만한 수술 같은 것도 했어요. 예, 예. 아무래도 나이가 이제 60대가 되고 이러니까 좀 맞습니다. 건강 부분으로 예. 그런데 어쨌든 그런 것 때문에 중간에 상당히 뭐 몇 번 쉬기도 했어요. 저도 이렇게 좀 고려의 역사를 또 제가 아무래도 조선시대긴 하지만 이제 조선시대 이야기를 하면서도 계속 고려의 역사를 함께 이렇게 소환해서 또 이렇게 비교 정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이제 좀 많이 가질 수 있겠다. 저한테도 이런 역량 같은 거, 이런 좀 그 고려시대의 역량을 좀 더 이렇게 축적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라는 점에서는 뭐 저는 상당히 이제 개인적으로 좋았고요. 또 많은 분들에게 좀 그런 부분이 잘 전달이 되고 또 앞으로 또 무엇보다 이제 박치백 하백은 차마 이제 말씀 못 하시겠지만 이 고려사 5권 좋은 책이니까 꼭 한번 사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예, 사실 이제 저도 고려사를 한 1년 반 하면서 물론 이제 박시백 고려사 만들면서 여러 번 보긴 했지만 이 방송을 하면서 좀 더 들여다보면서 한마디로 저는 진짜 고려사는 국내적으로나 국제적으로 굉장히 역동적인 격동의 시기에 그 정말 500년의 역사를 이어졌던 나라답게 상당히 역동적인 부분이 있어서 예를 들어서 뭐 이유민처럼 그 지방의 뒷골목에 양아치 짓을 하면서 폐악질이나 싸움질했던 사람이 정말 당대 최고의 권력자가 되기도 하고 또 국내만이 아니라 또 그 중국에까지 가가지고 과거를 급제해서 고위 관리직이 됐던 이색이라는 인물이라든지 아니면 사신으로 왔다가 이 나라에서 정말 한 전국을 휘둘면서 과거제까지 주창했던 쌍기 같은 인물처럼 인물의 자체가 상당히 매력적인 그렇죠, 인물들이 많죠. 너무너무 많은 그렇죠. 나라이지 않은가 싶고 그런 측면에서 또 우리 지금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 내에서도 이 고려의 피가 저는 다양하게 흐르고 있다. 아무튼 그런 측면에서 이제 저희가 조선의 역사만이 아니라 고려의 역사를 다시 한번 또 우리의 일상에서 다시 또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이제 또 박시백의 고려사를 통해서 이제 만들어졌다는 측면에서 저는 역사 인식의 좀 확대 이런 측면이 상당히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우리 박시백 화백님 이제 마무리 발언하면서 네. 정리하겠습니다. 책 맨 마지막에 써놓은 걸 읽는 것으로 대신할게요. 예, 태조 왕건이 삼한을 통일한 뒤 500년 가까운 세월 무수한 외부의 침략과 위협을 받았지만 단호하고 때론 영리한 대응으로 지켜냈을 뿐만 아니라 수준 높은 문화까지 창조해낸 고려. 왕조는 사라졌지만 코리아란 이름과 함께 어떤 국난 앞에서도 꺾일 줄 몰랐던 정신은 고스란히 전해져 민족의 형질로 새겨졌다. 네, 이것이 제가 고려를 생각하는 감사입니다. 네. 자,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철학책은 혼자서 곱씹어 읽고 역사책은 벗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읽으면 좋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청나라 문필가였던 장조가 필집 유목룡에서 했던 말인데요. 이 말처럼
역사는 사실과 진실 사이에 수많은 해석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혼자서 읽는 것보다 여럿이 이야기를 나누면서 읽는 것이 정말 그 다양성의 측면에서 효과적이다라는 말인 것 같습니다. 박시백의 조선왕조 실록이 우리들의 일상에서 박시백의 고려사. 이건 이 말이 맞습니다. 예. 그러시죠. 박시백의 조선왕조 실록이 저희들의 조선사 이야기를 정사에 기초해서 다양한 일상사의 이야기로 확장시켜 나갔듯이 박시백의 고려사가 우리들의 역사적인 시간대를 좀 더 거슬러 올라가서 고려의 500년의 역사조차도 우리의 일상에서 다양한 이야기로 꽃피울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저희 박시백 고려사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